자, 이제 보세요. 자, 넓이를 이제 우리가 다 배워보는 건데요. 첫 번째로, 자, 삼각형부터 갑니다. 삼각형의 넓이. 가장 기본부터 생각해봐. 자, 만약에 요렇게 있어서 여기를 A점, B점, C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넓이 구하려면 밑변 어디를 보는지 본인이 세팅을 하면 되지 뭐. 내가 여기를 밑변으로 볼게. 그냥 심심하니까 이걸 높이를 보자. H 이렇게. 그치? 그래서 가장 기본 1번 공식,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을 하고 밑변의 길이를 만약에 BC로 본다면 높이가 AH가 된다. 가장 기본.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각에 대한, 이 파란색 각에 대한 사인 값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거든. 이 사인 B라는 게 여기서 여기서는 예전에 삼각비를 좀 쓰셔야 돼. 이거분의 이거란 사실을 알잖아요. 사인 B가. 그래서 사인 B가 뭐가 되냐면 A, B선분의 길이분의 A, H선분의 길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A, H가 들어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양변에 AB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AH를 여기다 AB 곱해서 AB sin B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이 나와요. 두 번째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은 여전히 2분의 1 붙이고 BC를 가만히 냅뒀는데 AH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AB sin B 이렇게 AB sin B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 또 많이 쓰던 공식입니다. 두 변의 길이와 AB와 BC, 그죠? AB와 BC 곱하고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한 다음에 반띵 처리하면 넓이가 된다. 그게 두 번째 공식. 많이 쓰던 거. 자, 세 번째. 근데 요렇게 써도 괜찮겠지? 요거 이제 2분의 1에다가 바라보는 변이 스몰 a고 이쪽이 스몰 b고 이쪽이 스몰 c고 요거 높이 h라 가정을 하면 얘를 아까처럼 2분의 1 ah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에다가 bc가 a고 ab가 c였잖아요. 얘는 그래서 2분의 1에 a 곱하기 c에다가 sin b 이것도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소문자로 쓰는 게 조금 편할 겁니다. 공식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공식. 여기까지는 계속 쓰던 거죠. 또 보세요. 근데 삼각형 ABC를 여기 sin B가 보이거든. sin B. 근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사인 법칙에 따르면 sin B는 2 라지 R분의 스몰 b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했던 그거죠. 원래 sin B분의 스몰 b가 2 라지 R. 자리 바꾼 겁니다. 이번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A에다가 C에다가 sin B 대신에 2 라지 R분의 스몰 b로 바꿀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주면은 4 라지 R분의가 되고 세변의 길이의 곱셈이 나와요. 가끔 이게 대신에 나오거든. 세변의 길이를 다 가르쳐주진 않는데 세변의 길이의 곱이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외접원의 반지름 알려주면 넓이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거의 쓰이진 않겠지만 적어도 공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 자, 여기 봐. 여기서 sin b를 이걸로 바꾼 거잖아. 이걸로. 근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a라는 애는 그러니까 원래 아까 배웠던 공식에서 원래가 사인 법칙이 sin a분의 스몰 a가 2 라지 r이라는 공식이니까요. 곱해서 a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죠? a는 2 라지 r sin a. 그럼 내가 이번에는 얘를 건들지 말고요. 이 a랑 요 c를 건들게요. 사인 법칙으로. 또 간다. 삼각형 이 ABC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 이 A 자리를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2 라지 R sin A를 바꾸시고 이 스몰 c도 똑같이 바꿔요. 스몰 c는 2 라지 R sin C. 그래서 똑같이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사인 B는 가만히 냅두세요. 일관성을 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사인 A, 사인 B, 사인 C. 여기서 2는 이렇게 하나 날려버려도 괜찮고. 그래서 네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2 R제곱. 그죠? 2 외접원의 반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A 곱하기 사인 B 곱하기 사인 C와도 동일하다. 앞으로 한 번도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이 공식은. 어찌됐건 성립한다? 이런 겁니다. 성립한다. 이것도 넓이 공식이다. 요 네 가지가 우선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까?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헤론의 공식이 나옵니다. 헤론 공식. 엄청 유명한 거고, 이 헤론의 공식은 버전이 두 가지가 있잖아. 그 첫 번째 버전은 그 좌표 평면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 쓰는 공식이 있고, 우리는 지금 좌표를 보는 게 아니라서 그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쓰는 공식이 있어요. 길이를 아는 경우 이 두 가지의 헤론 공식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옛날에 학습을 한 것 같은데 한번 적어주긴 할게. 자, 첫 번째. 만약에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A 좌표가 A, B라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C, D라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를 E, F라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우리한테 그 삼각형 이 ABC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여기서 이렇게 2분의 1 절대값 크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적어주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근데 맨 첫 번째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A, B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C, D를 적어주고, E, F를 적었다면 요 처음에 적은 좌표를 한 번 더 적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일명 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냐? 신발끈 공식이라고. 이거를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라고들 합니다. 일명. 왜 신발끈 공식이냐면 뭐 신발을 이렇게 묶으래. 이렇게 묶은 사람 없는데. 이렇게 신발끈처럼 묶으래.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야. 또 유도 과정은 오늘 하기 좀 그래. 자, 이렇게 곱해주니까 괄호쳐서 저 분홍으로 다 묶으세요. 묶으라는 게 곱하기 하라는 겁니다. 얘랑 얘를 곱하시고 플러스, 얘랑 얘를 곱하시고 C와 F를 곱하시고 플러스, 그 다음에 E랑 B를 곱해서 닫으세요. 첫 번째 묶음, 핑크 운동화. 그 다음에 반대도 묶어야지. 그래서 반대쪽 묶은 거를 빼기로 연결해서 다 빼시면 돼요. A와 F를 곱했죠. 플러스 ED 플러스 CB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닫은 다음에 절대값. 이게 넓입니다. 알겠죠? 외우세요. 네, 외우 이거 암기하는 겁니다. 신발끈 공식입니다. 이게 헤론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이 좀 불편하잖아. 근데 할 때 되게 많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꼭지점 3개 중에서 하나를 원점에 걸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를 원점에 걸어놓고 나머지 두 점을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A점의 좌표를 P, Q라고 하고 B점의 좌표를 R, S라 했을 때, 그랬을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자, 봐봐라. 2분의 1하고 순서는 어떻게 바꿔도 상관은 없거든? 그냥 요 순서로 쓸게. 원점 적어주고 P, Q 적어주고 R, S 적어주고 처음 적었던 거 다시 한번 적어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묶어라. 아유, 묶으려고 봤더니 뭐 이렇게도 빵이고 이렇게도 빵이니까 이렇게 한 번만 묶으면 되네. 그래서 얘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중괄호 치고 PS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을 묶어야지요.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묶어도 제로, 이렇게 묶어도 제로, 이 가운데 하나밖에 또 안 남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QR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심플하다.
하나가 원점에 걸려 있을 때는 이 두 개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2분의 1 절대값은 기억하시고요. 멀리 가까이 이렇게 빼시면 돼요. 알겠죠? 못 외우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들아 하나 어디다 걸고 하라고. 원점에 걸고 하라고. 원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우 저 움직여서 하세요. 평행이동을 하면서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가 1,2였어. 그럼 다 1 빼고 2 빼서 다 움직여서 하면 되잖아. 무조건 1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삼각형의 모든 세 꼭지점을 동일하게 움직이면 넓이가 바뀔 리가 없잖아. 움직여서 하라고 제발. 이거 하지 말고. 됐지? 그게 이제 헤론 공식 좌표 버전. 모르는 사람 빨리 적어놔. 이제 요거 길이 공식으로 가야 돼. 다 아는 겁니까? 넘어가요. 시작. 이거 아마 내가 한 거 다 소개돼 있을 거야 정석책에. 그러니까 뭐 우선은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내가 사인 법칙만 제대로 알아도 넓이 공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구나라고 기억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좀 이상하게 생긴 이런 삼각형들 뭐 이런 애들 넓이를 구하라 그래. 여기 뭐 직각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너희 기억하라고 쌤 맨날 하는 말인데 내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십자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십자가의 힘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겨있는 애가 자꾸 넓이를 계산해봐 그러면 십자가를 날려. 그래서 이 점을 지나게 이렇게 날려주고 이 점을 지나게 여기 십자가를 나눠. 이렇게 나눠주고 나서 요 B에서 요 십자가 가로에다가 발을 내려. 다른 색으로 해줄게. 발을 내려. 얼마나 이게 유용한 방법인데? 요로 발을 내려서 여기를 찾아. 요로 발을 내려서 여기를 찾아. 찾은 다음에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을 해. 내가 여기를 뭐 B', 여기를 C'이라 가정을 했을 때 뭐 중학교 때 한국에만 있었으면 다 아는 내용이지 뭐. 여기서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평행선이 있는데 요 넓이랑 이 넓이가 다르다는 거, 똑같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십자가니까 수직이고요. 이렇게 평행선이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흰 둥이 요 넓이는 색깔 달리할까 이거? 발도 핑크라서 단색으로 해. 이 발리는 게 발 이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튀어나온 삼각형 넓이는 요 핑크 이거랑 같다는 거야. 그치? 이거랑 똑같잖아. 이견이 없지? 여기서 요렇게 튀어나온 흰색 둘러싸인 요 넓이는 요 핑크랑 넓이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삼각형 ABC 이상하게 생긴 애 넓이는 항상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삼각형 A, B', C' 이거랑 동일하다. 요거는 좀 테크닉으로 알고 있어. 필요한 때가 되게 많어. 이것만 잘 써먹어도 되게 이쁘게 넓이 구할 수 있을 때가 상당히 많거든. 그 공통수학투 중간고사 이야기 중간고사 도형 방정식 나오잖아. 거기서도 얘만 잘 써먹어봐라. 평행선만 잘 써먹어봐라. 넓이 이쁘게 구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헤론 공식 두 번째로 갑니다. 이게 길이 버전.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 유도 과정까지 하고 잠깐 쉴 거야. 자, 만약에 그 삼각형 ABC에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자, 세 변의 길이를 내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유도 과정이에요. 오늘이 그날이군요. 자, 보세요. 자, 삼각형 그 ABC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만약에 2분의 1 AB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sin C 이러면 되거든. 그치?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값의 sin 값의 절반 이러면 넓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넓이 잠깐 S라고 한번 해볼게. 왜 넓이 S라고 하면 보통 스퀘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식이죠. S인데요.
여기서 내가 잘 봐. 이 S제곱을 한번 해볼 거야. 양변 제곱. 얘가 이제 4분의 1이 되고, 예, A제곱, B제곱이 되고, 작년에 이거 어느 학교에서 유도과정 하라고 나왔다.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충현인가 원산 그랬던 것 같은데. 애들 아무것도 못 써, 이거.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양변 제곱을 했어. 근데 여기서 이 사인 C의 제곱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C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 왜냐면은 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니까. 그러면 내가 얘만 좀 가지고 올게, 얘만. 잘 봐. 사인 C의 제곱이라는 것은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C의 제곱과 똑같거든. 근데 얘는 또 이제 합차 모습이 되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C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C를 이게 바꿀 수가 있어. 쌤은 학교 시험에 안 나오는 증명 같은 거 안 해드려. 이건 정말 많이 나온다고. 그럼 얘가 1 빼기 이 코사인 C를 코사인 법칙의 변형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 얘가 이제 이 AB 분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A제곱에다가 B제곱 만들어지고 C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야. 뭐 뒤에 거도 똑같이 한번 더 쓰면 돼. 1 플러스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마이너스 C제곱이다. 이게 쓸 수가 있어. 통분 좀 할게. 요거를 2AB로 통분을 하면 이 분자만 잘 한번 적어볼까? 1이 아마 2AB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아마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 맞지? 얘를 먼저 쓰고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완전제곱식 아니야 이거. 얘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가 C제곱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요 자리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마이너스 2AB가 돼요.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소리잖아. 합차네? 그치, 합차. 저 분자가 합차 모습이 나왔네. C랑 요 친구를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면 되겠다. 쓴다.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요거 한 번 둘이 한 번 더 했고. 그 다음 뺄게. C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렇게 앞에 거 최대한 정리한 거야. 자,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거 요거 두 개 통분하신 다음에 분자만 쳐다보면은요. 2AB가 1이었으니까 2AB로 올라오고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B제곱 살아있을 거고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얘는 A 더하기 B의 완전제곱식이잖아요. 그쵸?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에다가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합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아이고 어렵지? 2AB분의 합차 한 번 더 하시고 한 번 빼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선은 오른쪽 파트를 정리한 거야. 요건 지울게. 오른쪽은 내가 이거 외워서 하는 거 같진 않잖아. 본인도 많이 해보라는 거지. 그럼 금방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럼 또 봐라. 그럼 내가 이거 S제곱 정리한 게 이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적어. 넓이의 제곱은 앞쪽에 4분의 1에 A제곱, B제곱이 살아있었고 요렇게 둘이 곱해버리면 뭐야? 분모가 4 A제곱, B제곱이 만들어진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순서로 한번 적어볼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맨 앞에 거 적은 거야. 요거 적은 거야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였던 거야. 여기까지 다 왔어. 그리고 나서 요 A제곱 B제곱이 날라가 버려.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았냐면 16분의 1이 남았고 요렇게 똑같이 괄호가 쓰기 너무 힘들어. 요렇게 된 거야. 요까지 괜찮지? 여기서 16분의 1을 2분의 2로 바꾸는 거야. 요렇게 뭐라 할 사람 없잖아. 16분의가 똑같은데 뭐. 요까지도 됐지?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살짝 치환을 한번 들어가. 왜냐면 모양이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이게 보니까 셋다 더한 거, 또 여기 A 마이너스 붙어 있고 B에 마이너스 붙어 있고 여기 C에 마이너스 붙어 있다는 거야. 치환해 볼게. 잘 봐. 내가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뭐라 그럴까요? 스몰 p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적어야지.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였거든. 근데 내가 이런 치환을 거치면은 얘가 P네? 맞지? 그럼 다시 한번 적는다. 이 세 번째 친구가 스몰 P인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쓸 거냐 이거야. 얘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P였는데 우리가 이 A만 부호를 바꿔주려면 여기다 누구를 빼면 돼? 이렇게 하면 똑같지. 그렇잖아. 통분하면은 2분의 2A니까 여기만 마이너스로 붙겠지. 그래서 요 친구를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P-A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요 친구는 B에다가 하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뭔지 알겠지 이거? 2분의 2인데 이거. 맞지? 그러면은 요 친구는 P-B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C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S제곱이죠.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제곱한 게 이거였으니까요. 넓이는 이렇게 들어간다. 요게 이제 헤로네 공식에서의 그 길이 버전이다. 근데 단 알고 있어야지. 이 스몰 p는 이렇게 치환을 한 거잖아요. 얘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둘레의 절반이다. 자, 연습 하나 해보자. 그냥 이쁜 거로 할게. 그냥 뭐 3, 4, 5로 하자. 요거 넓이가 6인 거 알고 있지? 그치? 3, 4, 10이 반띵하면 되잖아. 자, 이거 한번 써먹어 볼게. 이 공식을 써먹으려면 스몰 p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 이 스몰 p. 스몰 p는 둘레의 길이를 반띵하면 돼. 반띵. 그러면은 얘랑 더하면 얼마야? 12. 반띵하면 얼마냐? 6. 그치? p가 6이네. 6. 넓이 계산해 볼게. 넓이 S. 우선 루트를 붙이고 자, 먼저 p를 한번 적어주는 거야. 6 곱하기. 되게 쉬워. 얘 적은 다음에 얘 뺀 거를 곱하면 돼. 그러니까 6에서 3 빼니까 얼마고? 3. 6에서 5 빼니까 얼마고? 1. 6에서 4 빼니까 얼마고? 요게 그냥 넓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6, 요것도 6. 넓이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헤로네 공식의 그 넓이 길이 버전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는 시간 드리고요. 사각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문제 좀 몇 개 좀 풀어줄게요. 그다음에 사각형 한번 해보자. 사각형의 넓이. 이것도 이제 아마 책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사각형의 넓이는 이것도 중3 때 배웁니다. 배우는데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사각형이 나와도 이런 모습이 나와도 그러니까 사각형을 한 번에 구하는 공식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어떤 대각선으로 자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라서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게 맞습니다.
약간 생각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지 사각형의 넓이 공식 같은 거는 알고 있어도 아주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되게 대표적인 게 평행사 변형이죠. 평행사 변형. 그래서 이제 뭐 평행사 변형이 이렇게 생겼더라. 이런 모습의 평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만약에 요거를 A라 그러고 요걸 B라 그러고 여기를 각을 세타라 가정을 했을 때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이렇게 반깅을 했을 때 이게 접으면 포개어집니다. 이게 합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 넓이를 구해서 2배 해버리면 넓이 됐죠. 근데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제 아까 배웠던 원래 알고 있는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그 다음에 A와 B를 곱하고 이 끼인 값에 대한 사인값 이렇게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몇 배를 하시면 되냐면 그냥 2배 하면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평사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요 2가 이렇게 지워져 버리면서 그냥 두 변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끼인 값에다가 사인을 곱해버리면 평사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다 알고 있을걸.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이겠지. 이런 모습으로 가서 두 대각선이 직교하더라.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요 길이를 뭐 x라 그러고 요 길이를 y라 그랬을 때 저 전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얘는 x랑 y를 곱한 다음에 이렇게 반띵하는 넓이죠. 두 대각선이 직교할 때는 뭐 왜 그러냐면은 뭐 여기서 요렇게 평행선 만들고 평사 만들었을 때 그치? 이거는 직사각형이 될 것이고 요 길이가 x고 이 길이가 y인데 그치? 똑같이 길이가 이게 x고 이게 y거든. 근데 뭐 이렇게 넓이 똑같고 다 똑같고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으니까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세 번째 공식인데요. 뭐 대충 그려볼까요? 그림을요. 뭐냐 이런 모습으로 희한하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이 하나 있습니다. 아유 너무 직각 같네 또 이런 모습으로 할게. 그래서 그냥 뭐 이게 특징 없는 어떤 사각형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만약에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대각선의 길이를 알면 되게 좋습니다. 이거 x라 그러고요. 요만큼의 길이를 y라 가정을 하고 이 이루는 각에서 요거 예각을 보세요. 세타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요 대각선과 평행한 대각선을 이 끝의 점을 지나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요 대각선과 평행선이 되는 애를 이렇게 평행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주고 나면은 이게 이 큰 게 평사고요. 평행사 변형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행이고 이렇게 평행이라서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이것도 평행사 변형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접으면 포개어져야 돼. 여기랑 넓이가 또 똑같고요. 여기랑 넓이가 똑같고 여기랑 여기가 넓이가 다 똑같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넓이의 절반이 바로 저 흰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여기가 세타면 요렇게도 평행사 변형이어서 요 각도 세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주보는 각이 똑같죠, 평사는요. 그리고 이제 이만큼의 길이가 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만큼의 길이를 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공식이죠. 평행사 변형 이 공식을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의 넓이는 x, y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전체 넓이가 x, y 사인 세타인데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전체가 아니라 이 중간이 흰색 넓이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반띵을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헷갈린다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지. 여긴 2분의 1이 없고, 여긴 2고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좀 정리를 본인이 해보시면 헷갈릴 부분이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다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요. 이게 그냥 나눠서 삼각형 두 개를 구하라는 뜻인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11-1번. 삼각함수들을 설명은 다 들으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역을 나갑니다. 자, 문제 좀 볼게요. 12-1번. 자, 뭐라 그러냐면은, 요렇게 돼 있대. 대충 그려놓고서는 요 대각선과 어떤 대각선이 하나 있는데, 요 대각선의 길이를 얘네가 하나를 A라고 그러고, 나머지 대각선을 B라고 하고, 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겠다는 거야, 쟤네 말이. 근데 세타가 저 반대쪽,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1번에서 이 전체의 넓이를 A, B 세타로 표현해라. 방금 배웠던 거죠? 전체 넓이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에 두 대각선을 곱하고 E인 각에다 사인 이러시면 전체 넓이가 나온다. 이게 1번 문제가 되겠죠. 넓이를 A, B 사인 세타, 그러니까 A, B 세타로 표현해라. 1번 답. 2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A 더하기 B가 4래. 4일 때 넓이의 최대값을 계산해봐라. 최대값도 구하고 그때 A는 뭐야, B는 뭐야, 세타는 뭐야 이제 다 계산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어차피 얘가 지금 최대가 돼야지 맞다는 거야. 최대. 그러면은 이 AB 곱한 것도 최대가 돼야 되고 이 사인 세타도 최대가 돼야 돼. 약간 독립적인 변수거든. 그러면 둘 다 최대가 되면 되니까요. 자, 보세요. A 플러스 B가 4로 일정할 때 A, B가 최대가 되고 싶다. 뭐 써야 되는 거죠? 대답도 진짜 한다. 루트 이렇게 들어간다. 산술기야. 그래서 요 길이가 4 되는 거지. 그치? 약분하고 양변 제곱 날려주시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A, B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 A, B의 맥스는 4예요. 이거는 제일 클 때 4까지 커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인 세타가 또 최대가 돼야 되는데 이 세타가 어차피 이루는 각이라, 그치? 두 변이 이루는 각이라서 세타가 사실은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 커브를 그려보시면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여기가 파이 180도가 됩니다. 여기서 최대가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래서 이 세타는 90도가 되는 순간에 제일 크고 그 친구의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2분의 1에다가 AB가 제일 커질 때 값 4를 선택하시고 사인 세타의 최대값 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2라는 걸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두 대각선이 직교할 때 넓이가 제일 크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A, B 세타까지 구하라 그랬는데 우선 세타가 90도라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A 값, B 값이 얼마인지 궁금한데 이 넓이가 최대인 순간이라는 거는 산술기하 절대부등식에서 등호 성립 순간이라는 거야. 등호가 성립해야지 얘가 얘랑 똑같아지지. 그러면 등호 성립 순간이라는 건 산술기하는 이 앞에 친구랑 뒤에 친구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더한 게 4인데, 그치? 더한 게 4인데 둘이 똑같을 때라는 거지. 둘 다 2로 같다.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예제가 됩니다. 나눠졌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 12-2번입니다. 자, 또 볼게요. 120도 둔각스럽게 그려주시고 여기를 7, 여기를 8로 봅시다. A, B, B, C, 그지?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 이렇게 처리하시고 90, 몰라. 좀 그래요. 요렇게 이게 9, 이게 10, 그치? CD 9 맞네. 이렇게 AD 10 맞네. 여기 120도. 이렇게 된 거야. 그 상태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 전체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이거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치? 당연히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해서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그걸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아무튼 이게 뭐 합이 180도가 되는 거는 원에 내접할 때만 그러는 거다. 그렇지? 막 하면 안 된다. 가끔 저거를 60도 이러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우선 내가 이 넓이부터 구할게. 삼각형 요 ABC의 넓이는 2분의 1 들어가시고 7 곱하기 8 한 다음에 그냥 사인 120도 이거 둔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인 120도 처리하시면 되고요. 사인 120도가 누구랑 같냐면 얘가 코사인 30도랑 같습니다. 각도 하나 해보시면 알아요. 얘가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자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면서 2랑 2는 약분 이렇게 할 수 있고 우선은 저 아래쪽의 넓이는 14 루트 3이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어떻게. 근데 뭐 한 번에 구할 수는 없고 우선은 요 길이를 알아내셔야 돼요. 얘를 구하는 거는 이 아래쪽의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코사인 법칙 갑니다. 이거를 내가 스몰 b라고 놓을게요. b가 바라보는 변이니까요. 그래서 자 갑니다. b제곱은 이거죠. b제곱은 7의 제곱을 하고 8의 제곱을 한 다음에 2 곱하기 7 곱하기 8을 하시고 코사인 120도. 그렇죠? 이게 제이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공식이죠 사실은. 이게 그냥 바라보는 변을 그냥 한 번에 구하잖아요. 근데 코사인 120도가 뭐랑 똑같냐면은 얘가 각변환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사인 30도와 같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털어버리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바꾸시면 되겠다. 그러면 7, 8 곱한 것만 더하면 되겠네. 계산해보자. 자, 7의 제곱 49, 8의 제곱 64, 아이고 56, 113, 169 너무 좋네. 169가 된 거지. 그래서 요 길이가 169가 된 거야. 13이 된 거야. 13의 제곱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여기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구하는 방법은 많겠지만 세변의 길이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나와 있잖아. 얘는 그러면 헤론의 공식 그거 길이 버전을 쓰자는 거야. 길이 버전 가볼게.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루트 가시고요. 여기서 그 스몰 p 값을 구하셔야 합니다. 스몰 p는 요거 둘레를 계산하신 다음에 반띵 하시면 돼요. 빠빠빠 32인가요? 그러면 16이네 그치? p는 16 처리하신 다음에 자 16 먼저 곱하시고 16에서 10을 빼니까 6을 곱하시고 16에서 13 빼니까 3을 곱하시고 16에다 9를 빼니까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뽑아내볼까요? 요건 4의 제곱 4 뽑고 3도 뽑고 2 남았으니까 27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12루트 14가 되겠구나. 윗동네가 12루트 14고요. 아래쪽 동네가 요거였습니다. 그 둘을 더하시면 되겠지요. 와 답이 맞네. 넘어갑니다. 12-3번입니다. 빨리 공식을 머리에 넣으면서 수업을 들어. 좀 바쁘게 들어. 집에 가서 다시 안 생각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끝내. 배운 공식들은 지금 다 외우는 거야. 바쁘게 이분대인 되는데 어제도 집에서 또 하니 이걸. 기본 12-3번. 자, 갈게요. 60도 83. 대충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여기가 60도라고 합니다. A점, B점, C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8이고 이 길이가 3이래. 이렇게 된 거래. 이렇게 된 거래.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뭐 AP, 뭐 AQ 막 그러네. 요거 나온 김에 메모 하나 해드릴게 봐. 외워라, 알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 정도의 어떤 점P를 잡고 이 정도의 점Q를 잡아서 새로운 삼각형 하나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거 만약에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m 대 n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1대 1 수도 있고 1대 5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m 대 n.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의 비율을 뭐 p 대 q라고 하겠습니다. p 대 q. 그랬을 때 여기서 항상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 삼각형 요 ABC 전체의 넓이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만큼 차지해?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 분의 이제 APQ 이거의 넓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분수 말하면 몇 대 몇이잖아. 만약에 2분의 1이 나오면은 2 대 1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해보세요. 둘 다 구해버리면 요 ABC의 넓이라는 게 이 전체의 넓이가 2분의 1에다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곱하고 이 끼인 각의 사인 날려주시면 넓이가 된다. 맞지? 그래서 2분의 1에 AB 선분의 길이 곱하기 AC 선분의 길이 곱하기 그 다음에 4인의 1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전체 넓이야 이게. 그 다음에 저 A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AP 곱하기 이거를 해야 돼. 우선 저거 AP 곱하기 AQ 곱하기 4인의 1 이러면 된다는 거야. 다 사라지지 뭐. 사라져라 이렇게 남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근데 여기서 분수를 잘 데려봤더니 이 AB분의 AP라는 게 이거분의 이거잖아.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저 AB분의 AP라는 것은 더한 거 m 더하기 n분의 누구로 봐도 되냐면 이렇게 분수로 만들어도 돼. 그치? 여기다 곱하기 또 AC분의 AQ를 하면은 전체분의 이게 될 거 아니야. 얘는 그러면은 P 플러스 Q분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좀 정리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거를 이제 양변에다가 이 삼각형 ABC를 이렇게 곱해버려서 삼각형 저 APQ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저 전체 넓이를 보시고요. 전체 넓이에다가 더한 부분에 이거 만드시고 n 플러스 n분의 요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전체 더한 거분에 요거 분수 곱하시면 답이라는 거예요. P 플러스 Q분의 요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정말 유익하게 많이 쓰일 겁니다. 간단하게 웬만하면 하시고 되게 좋아요. 실제로 잘만 쓰면 본인이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있대. 근데 얘네가 또 이거 시켰잖아. 여기 이런 거 있어서 여기에 뭔가 P를 잡아서 요거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Q 어딘지 몰라 이런 데를 잡아서 요거를 이렇게 Y라고 얘네가 하겠대. 그래 놓고 요렇게 만들겠대. 삼각형을. 쟤네가 주장하는 바가 지금 뭐냐면 이 삼각형 저 APQ 위에 올라가 있는 애 보이죠? APQ가 요 전체의 넓이의 6분의 1을 차지해야 한대요. 그때 XY 값을 구해줘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아까 그 이론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진 않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하면 돼 그냥.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는 2분의 1에다가 두 변의 길이를 곱하고 끼인 각에다가 4인 이러면 이제 넓이가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전체 넓이를 구할 수도 있잖아. 그치? 얘는 2분의 1을 날려주시고 8 곱하기 3을 하시고 여전히 사인 60도까지 똑같은데 그것의 6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런 뜻이겠지. 계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다 지워주거든요. 사인 60도도 지워버리고 2분의 1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요것은 약분위를 하고 다시 한번 요러시면 되겠네. 그럼 XY가 이게 4였던 거네. 곱한 게 4구나. 요러시면 돼. 1번 답에서 4. 2번 여기 1번입니다. 2번에서는 뭘 물어봤냐면은
저 핑크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가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니? 이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또 물어본 거야. 어쩌지 이게 아니고. 해봐. 니네가 지금 배운 거에 따르면 이 길이를 쓰는 방식이 요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와 바라보는 변이니까 이건 무조건 J 코사인이란 말이지. 써볼게. L. 요걸 L이라 그랬을 때 L제곱을 쓰는 거야. 자, L제곱은 X제곱에다가 Y제곱을 하시고 마이너스 2배 하고 XY를 곱하시고 코사인 60도입니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뭔지 알겠죠? 여기서 2를 날려버리고 요거 빼기 XY가 넓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XY는 산 걸 알거든요, 지금. 얘는 그래서 X제곱에다가 더하기 Y제곱에다가 이렇게 한 게 넓이니 길이니까 루트 붙이면 됩니다. 저게 이제 PQ 길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질문이 뭐냐면 얘가 최소가 되고 싶어 이거잖아. 최소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찾아 이거네. 곱이 일정한데 더한 거에 최소값을 찾아봐. 또 산술기하라는 거야. 여기서 그 산술기하 절대부등식을 한번 날려주시면 X제곱에다가 Y제곱을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들어가시고 여기에 X제곱에 Y제곱 이러시면 되거든. 근데 이게 XY가 다 길이들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리가 없잖아요. 얘는 그냥 XY 처리하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이 XY가 만들어진 거고 8이구나. 그치?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거는 최소값이 8이었던 거지. 그래서 얘가 최소가 이렇게 8인 걸 알게 되고 4는 가만히 있는 거니까 얘가 최소인 순간에 8에다가 4를 빼야지 뭐. 그치? 그래서 전체적인 최소값이라는 것은 루트 4가 되는 것이구나. 아, 저 길이가 2까지 작아질 수 있네. 이 길이의 최소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요거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둘이 같을 때라는 거지. 그치? 곱한 게 4인데 이게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X랑 Y랑 둘 다 얼마로 같은 거냐면 2로 같은 거네. 요 순간에 넓이가 최소가 나오는 것이고요. 보세요. 여기 60도예요. 이거 2예요. 이거 2예요. 얘도 2겠죠? 야, 네가 정삼각형인 순간에 넓이가 최소가 되는구나.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내저번의 상식입니다. 자, 그 사인 법칙은 그 외저번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 내저번도 무시하면 안 된다. 되게 중요하거든. 자, 이번에는 내저번이기 때문에 원이 안쪽에 있어야 되고요. 대충 그림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겠습니다. 좀 더 오가 이렇게 좀 더 가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너무 직각처럼 안 그리려고 정삼각처럼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 원이 삼각형의 안쪽에서 내접하고 있는 거예요. 세 변에 접하고 있는 거죠. 저런 원은 내접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여기를 보통 내심이라고 합니다. 내심.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주기로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스몰 a라고 쓰고 여기 b가 바라본 여기를 스몰 b라고 쓰고 여기를 우리가 스몰 c라고 써야 한다. 그리고 보통 내접원의 반지름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몰 r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 내접원의 반지름은 보통 스몰 소문자 r로 씁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라는 거야. 제발 알았지? 상식인데 나올 때마다 낑낑거리면 안 된단 말이다. 상식은 다 외워야 한다는 거야. 외워야 한다는 거야. 첫 번째 상식은 뭐냐면 넓이에 관련된 거야. 넓이. 이게 뭐 얘만 알아도 사실
이게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좀 더 알면 편한 게 되게 많은데 다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고 되게 많어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어 따져보면은.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거 알고 들어가자고. 자, 첫 번째 저 레저번의 반지름이라는 게 사실은 저기만 반지름이 아닌 거지. 반지름이 3개 더 있어. 이쪽으로 연결해도 접점입니다. 이것도 스몰 r이고요. 접점을 이렇게 연결해도 이것도 스몰 r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원래가 이게 발을 내렸을 때 이 보라색깔 애들이 하는 역할은 보통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니까 잘라야 돼 이거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잘라야 돼요. 잘라서 보통 내심을 이너 포인트라고 해서 보통 대문자 I로들 많이 써요. 보통 외심을 아우터 포인트 대문자 O로 쓰고요. 내심부터 I로 많이 씁니다. 해보세요. 항상 요 마인드 잊지 마세요. 내가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거야. 전체의 넓이 이렇게 막 수선들이 막 떨어져 있을 때는 전체의 넓이는 조각들의 합이다. 잊지 마라 이걸. 보통 이거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야.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조각들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야. 지금 어디 있어? 요 IBC 보이지?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찾아봐. IBC 아래쪽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ICA 보이지? 이것도 보이지? 그 다음에 저쪽에 IAB 보일 거야.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요거 세 개를 더하면 전체랑 맞잖아. 근데 이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구하는 걸 아까 배웠죠?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IBC, ICA, IAB 삼각형 세 개는 밑변의 길이는 다르지만 높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거를 굳이 3번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걸 2분의 1의 R로 묶으면 게임이 끝나지. 그치? 묶어버리면은 2분의 1 AR 더하기 2분의 1 BR 더하기 2분의 1 CR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내가 전체 넓이를 라지 S라 그러면 라지 S는 2분의 1의 내저번의 반지름에 얘를 곱하면 되는데 또 저걸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읽으면 내가 매우 속상하죠. 이거는 그냥 삼각형의 둘레라고 읽는 겁니다. 둘레 길이.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R은 내저번의 반지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은요 넓이랑 내저번의 반지름이랑 둘레 길이는 이런 관계식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요거 세 개 중에서 이거 2개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2개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세 개 중에서 알고 있는 거를 정보를 알아내세요. 그리고 빈 게 있으면 하나를 구할 수 있답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알고 있을 거라 기대를 해요. 두 번째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은 그럼 만약에 이제 삼각형 IAB 이 IAB를 넓이를 구해보라 그러면 얘가 이제 애들의 사고방식이 이거야. 이 IAB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2분의 1에다가 CR 이런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넓이를 구하려고 그래. 그럼 또 그 다음 생각은 뭐냐면 그럼 이 내저번의 반지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야. 이 C는 뭐 문제에서 알려주면 좋겠다만 이거를 구해야 되지 않아요 선생님?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일로 들어가 버리면은 아마도 그 문제 안 풀리거나 엄청 오래 걸릴 거야. 보통 이쪽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높이가 똑같다는 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삼각형 IBC랑 요 ICA랑 IAB 세 조각들의 넓이는 높이가 똑같은 세 친구라서 넓이의 비율은 밑변의 비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비율이 A 대
B 대 C가 너무 자명하잖아. 그러면 너희들한테 만약에 이제 이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전체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 나눠 갖는 건데. 그래서 요 IAB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말린다. 문제 중간에. 그게 아니고 전체의 넓이를 구하셔야겠지요. 그 중에서 A 대 B 대 C로 나눠 갖는 거 중에서 누구를 가져간다? C를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끌고 가시라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저만큼을 가져갈 것이다. 알았지? 이 생각대로 들어가셔야 돼. 내 저번에 반지르면 선생님 이게 밑변이시고 높이가 R인데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해. 세 번째 옛날 거 복습. 우리 이런 것도 알잖아요. 여기서 요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핑크와 요 핑크가 똑같고, 그 다음에 요 뭐지 노랭이 있었어. 파랭이. 요 파랭이랑 요 파랭이가 이렇게 똑같다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럼 이름을 줍시다. 아우 힘들어. X, X, Y, Y. 요걸 Z, 이걸 Z. 이라고 이름을 주면 그럼 봐라. 이해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다. 알았지?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잖아. 외워 제발. A는 Y 플러스 Z. 그 다음에 자 B는 누구 더하기 누구냐면은 Z 더하기 X. 그 다음에 C는 누구 더하기 누구냐면은 X 플러스 Y.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뭐 쪼르륵 더해보면 얘가 이제 요 두 개 그러면은 2로 묶어서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2로 나눴을 거 아닙니까? 얘는 그러면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X를 구해볼까요? X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요 Y 더하기 Z를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Y 더하기 Z이 A잖아요. 넘겨서 A를 빼시면 되네. 2분의 1을 괄호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이렇게 빼버리면 되네. 이게 Y 더하기 Z잖아. 넣어도 되겠는지? 넣어버리면 얘가 빼기 2A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자 2분의 1에 순서 맞춰 쓰겠습니다. B에다가 C를 더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알고 살자는 거예요. 되게 빠르거든요. 문제 풀 때. 이런 그림이 있어. 너무 예쁘지? 전화 올 것 같은데. 할게. 이렇게 있었을 때 어차피 여기 접점이랑 여기 접점이 여기 있을 때 요 길이가 똑같잖아. 같잖아 이렇게. 그럼 요거 x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이 길이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하면 된대. 우선은 반띵을 하고 이거가 이거랑 똑같으니까 걔를 안고 있는 변 두 개를 더하래 이렇게. 그래서 B랑 C를 더하고 얘가 요거 있잖아. 관계없는 변 하나 있지. 그거를 빼는 것으로 간다는 거야. 이것도 좀 머리에 꼭 집어넣기를. 자, Y 구해보겠습니다. Y는 자 2분의 1 하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거리랑 이 거리죠. 저거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들어있는 얘랑 얘를 더하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A 더하기 C를 하고 관여하지 않는 변을 그냥 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Z도 그냥 구할 수 있겠지. Z를 구하는 공식이 저 파란색이거든. 얘는 그러면은 2분의 1을 하시고 파란색 갖고 있는 변 두 개를 더하라는 거야.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저 관여하지 않는 변을 이렇게 빼는 것으로 계산하라는 거야. 아저씨 말을 믿으라는 거야. 이거 되게 좋단 말이야.
어떤 문제인지 설명은 내가 하긴 힘들어. 근데 아무튼 이거 알면 이게 고2, 고3 애들이 푸는 문제에서도 이게 파워가 있어. 그러니까 외우라는 거야. 알았지? 외워. 외워. 암기해. 암기. 이 정도만 알아도 밀리진 않아. 내저번에 대해서. 상관없거든, 사실. 왼쪽을 줄게요. 자, 문제로 갑시다. 자, 아까 2번을 풀려고 하다가 뭐 내적어 나오길래 한번 관계에 있는 거 한번 다 적어드린 거야. 자, 그 A는 5, 세변의 길이가 B는 6,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7이다. 그랬을 때 이제 뭐야 이거 넓이도 구해보고 삼각형 넓이도 구해보고 내저번의 반지름도 구해보고 외저번의 반지름도 구해봐라. 이 세 가지 다 구하라는 거지. 자, 해보자고. 자, 먼저 첫 번째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헤론 공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개 더하면 18이니까요. 반띵하면 9가 됩니다. 9. 그래서 루트 들어가셔서 9 곱하기 5를 빼니까 4 곱하기 6을 빼니까 3 곱하기 7을 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변의 길이 이쁠 때는요, 이 헤론 공식이 제일 빨라요. 여기서 4, 3 뽑아내니까 6 뽑혀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루트 6이 되겠습니다. 또 봐 이제. 그러면 넓이 알았지 이제. 넓이 알았으면은 얘가 뭐랑 같은 건지를 봐. 뭐랑 같냐면 2분의 1의 내저번의 둘레랑 같다는 거야. 맞지? 아까 적었던 공식일 거다. 여기가 둘레가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에 18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얘랑 얘랑은 약분을 하시고 나누시면 되겠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이라는 것은 9분의 6루트 6이니까요. 3분의 2 루트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저번의 반지름. 그 다음에 이제 외저번의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 뭐 방법은 진짜 5만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아. 봐봐. 넓이가 나왔잖아. 제가 삼각형의 넓이를 알았는데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의 AB sin C 이런 공식도 있잖아. 맞지? 전체 넓이는 2분의 1의 두 변의 길이의 끼임각 사인의 반띵이다. 근데 우리가 AB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래서 얘가 5, 6에 30이 돼버리면서 이게 15 사인 C가 돼버려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이 사인 C라는 것은 15로 나누시면 되니까요. 5분의 2 루트 6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 외저번의 반지름이라며 이거를 알고 얘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사인 법칙으로 가야지. 사인 C분의 그죠? 사인 C분의 스몰 c가 라지 R의 2배와 동일하다. 얘가 쫄로 얘가 요로 들어가시면 되겠지. 얘는 그럼 뭐랑 똑같냐면 5분의 2 루트 6분의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2분의 1 곱해서 적당하게 이쁘게 정리만 하시면 라지아를 구하신 거다.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겠죠.
자, 뭐 오른쪽에 활용이라고 있는데요. 그냥 예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만 더 볼게. 봐봐. 다음 문제. 12-5번. 자, 12-5번. 자, 좀 읽어볼게요. 활용 문제 같습니다. 자, 약간 문장식 활용 느낌이죠. 자, 해수면과 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에 의해서 산 꼭대기 P를 올려다 봤다. 이렇게 보자. 여기 A가 있고, 이게 뭐 해수면과 같은 높이래. 해수면. 근데 꼭대기, 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산. 여기가 이제 산 꼭대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를 올려다본 각의 크기가 45도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45도다. 이렇게 정보 줬어. 다음에 P를 향해서 경사도가 30도니까 뭐야 이거? 요렇게 30도짜리 경사 있는 데를 올라가는 거야. 길을 따라서 2m 갔대. 여기까지 갔다고 치자. 요 길이가 2km. 갔다고 치고 거기서 이 산 꼭대기를 올려다 봤는데 이 각이 몇 도라 그러냐면은 뭐야 이거 60도래. 아 그림이 좀 60도가 되었대. 그랬을 때 얘네가 질문은 뭐냐면 이 산의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요. 요 길이 구해봐 이 문제네. 뭐 그런 문제야. 뭐 요 핑크 길이를 계산하면 된다 이거지. 이제 뭐 계속 하면 될 것 같아. 가자. 그러면 우선은 아까 이 전체 각이 45도여서요. 이렇게는 직각 이등변이 만들어지면서 요 핑크 길이는 사실 요 길이와 똑같습니다. 그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30도기 때문에 여기로 발 한번 내리면은 이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필요한 게 뭔지만 알면 되겠는데 여기서 또 잘 봐봐. 발을 되게 발 내리기를 잘하면 되거든. 여기로 발을 이렇게 내리면 맞는 이거 잘 생긴 건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B에서 P로 여기가 60도가 아니구나. 올려다 본 각이니까 여기가 60도라는 뜻이네. 왜냐면은 산을 올려다 봤을 때 각을 재는 기준이 해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 잡아서 60도가 된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 길이가 1인 건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x라고 처리합시다. 그럼 얘가 또 이제 특수각으로서 1대 루트 3이니까 얘가 이제 루트 3x가 됩니다. 요건 1이네요. 요건 2x가 됩니다. 맞죠? 요 길이 2를 요거 써먹었지. 2고 2x고 이게 x고 이것도 x고 끝났구나. 이거는 뭐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아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야 하니까 이 루트 3에다가 이 x를 더한 거가 밑변 전체. 이거에다가 이거를 더한 것도 이거 전체. 둘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x는 루트 3 더하기 x는 루트 3x 플러스 1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루트 3 넘겨줘서 묶어버리면은 루트 3에다가 x-1 만들어지고요. 저기서 넘어가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잘못했네. 잘못했네. 어디를 잘못한 거? x 45도. 잘했나? 왜 이렇게 하지 내가? x를 묶어야 될 거냐? 그래서 이거를 풀어볼게요. 이 x 넘겨서 x로 묶어버리면은 이게 루트 3 마이너스 1이 필요하고 야 이거 넘어가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값이 1인 걸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 x가 1이니까요. 우리 요 길이 궁금하잖아. 이게 1이거든. 그러면은 루트 3 플러스 1. 요게 그 산 전체의 높이가 되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